일명 우리가 말하는 베스트셀러 스케줄표 나오는 거. 맞아요. 나이트는 항상 특명이 뭐냐면 수 선생님이 짜담한 거를 무조건 사진 찍어서 공유해야 되는 게 우리의 약간 특명이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지. 예전에 수 선생님은 그것조차 안 거야. 2장을 짜. 2장을 짜서 한 장은 살짝 일부러 해. 우리는 근데 거기에 환장을 한 거지. 도대체 근데 나중에 실제 나오니까 그거랑 완전 관계없는. 아니 좀 미리 알면 안 돼? 아니 왜 그렇게 무슨 기밀처럼 그러니까. 숨기는 거야? 안녕하세요. 우리 좀비 리뷰. 정신병들도 아침이 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고작 6화거든요. 이제 반. 6편 김서환님이 스키조프레니아 망상 환자로 이제 나오는데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원래 약을 많이 안 먹으니까 약을 갖다가 주더라도 무조건 약 개수 다 확인하고 약 색깔 바뀐 거, 쪼매난 거 사이즈 다 보고 안 먹으려고 하는 게 되게 심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가는 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도 사실은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유달리 신경 쓰이는 환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좀 오히려 응급실에서 10년 있었다 보니까 응급실에서는 막 되게 마음이 쓰이고 이런 환자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혹시 일을 하다가 마음이 더 쓰였다,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환자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내가 맡아서 사망한 환자, 무조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처음으로 사망한 환자예요. 이렇게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혹은 뭐 처음으로 CPR을 한 환자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는 딱 3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처음으로 사망하신 분, 두 번째는 4개월 된 신생아. 신생아인데 수두증이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제 여기 머리에 이제 광 꽂고 EVD를 하고 왔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케어가 안 된다. 약을 쓰기가 너무 힘들겠는데? 성인이랑 너무 다르고 그치. 결국에는 이게 계속 이렇게 좀 커지면서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CPR을 치는데 CPR도 이제 이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한 명은 완전히 좋아졌는데 내일 퇴원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다음날 딱 왔는데 환자 코마 되어 있는. 왜? 자기가 이제 닭집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닭을 사주겠다, 내가 퇴원을 하면. 뭐 좀 얻어먹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농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압이 오르면서 또다시 이제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그날 바로 수술 들어갔다 나와서 파이를 해버렸어. 되게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는 환자였는데, 이제 그렇게 가고 나니까 막 웃고 떠들고 이렇게 했던 거가 이제 다 생각이 나면서 맞아. CPR 치고, 이제 마지막에 사망진단서 이제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그게 되게 와닿았지. 막 눈물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눈물 나오는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한 명 중학생인데 약간 이제 이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이제 학생이었는데 학원을 이제 갔어. 그날따라 이제 이 친구가 너무 우울하고 친구들한테 또 괴롭힘 당하고 이래가지고 학원 옥상에 이렇게 혼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얼굴이랑 가슴이 먼저 떨어진 거지. 폐가 안에가 다 터져버리면서 폐포 다 터지면서 와가지고 뭐 벤트 달고 있는데도 SpO2가 안 올라가는 거지. 자연스럽게 해서 이제 어레스트 오고 CPR을 치는데 의사가 근데 그 친구를 딱 보더니 이제 간호사들한테 와서 제발 이 친구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붙어서 이제 CPR 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안 돼서 다 파이를 했는데 그 친구의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였는데 문 앞에서 그걸 다 보고 있었는 거야. 우리가 그걸 몰랐는데 사망선을 탁 하는데 딱 돌렸는데 걔가 저기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는 완전히 이제 울어버리는 거야. 사실 미안할 게 아닌데 그 미안한 마음이 생긴다. 생기지. 그러니까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좀 약간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지. 이렇게 응급실보다는 좀 더 길게 보니까. 맞아. 환자들을. 이렇게 기억이 남는 환자들은 많은 것 같아요. 정신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과가 원래 이제 2중, 3중으로 이제 잠금이 돼 있어서 마음대로 절대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거기서 이스케이프 했던 이제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10대 환자. 체구도 작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탈출하는 거를 좀 재미로 느끼는. 근데 우리 때 밥차가 여기는 벽으로 돼 있고 이렇게 넣는데 여기 밑에 식판이 비어있는 자리에 걔가 이렇게 그 안에 매달려서? 근데 정신과는 원래 병동에 출근하면 환자 카운팅을 하거든요. 한 의사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화장실에 있거나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전화가 온 거지. 보호자 아버지가. 큰일 날 일이잖아 진짜. 완전 이건 소송감이지. 왜 얘가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냐. 그래도 다행이다.
집에 그냥 갔으니까. 다행이지. 다행인데 진짜. 이제 완전히 이제 깨졌지 이제. 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어떻게 할 수 억울하지. 근데 억울한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일이니까. 그놈의 책임. 그때부터 그래서 칼같이 카운팅하고 완전 장난 아니었지. 정신 차려. 제가 이제 사직하는 날에 마지막 날인데 그날 입원했던 이제 양극성장애 바이폴러 환자, 남자 환자였는데 이제 권투도 좀 했고 막 주짓수 이런 것도 좀 배운 그런 이제 환자였어. 이제 오늘 오전부터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아 조만간 이 사람이 좀 액팅아웃을 하겠다, 응급 상황이 좀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 때 이걸 좀 해결해놔야 되겠다. 이제 환자랑 면담하던 중에 이제 환자가 아내와 다르게 이제 충동 조절 올라가서 좀 팍 터져가지고 타이어염성이 확 올라가니까 욕설하고 이제 막 집어 던지고 하니까 응급벨을 딱 눌렀는데 그때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모였는데 탁구대가 있는데 뛰어 올라가고 와보라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10명이 이제 둘러싸니까 얘도 이제 위협감이 느껴지니까 한번 오기만 해라. 나 한 놈만 진짜 한 명만 팬다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정신과는 이제 이게 원래 좀 트레이닝이 돼 있으니까 자 이제 들어갑시다 하고 들어갔는데 나만 들어간 거야. 왜? 다가 오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갔는데 진짜 두들겨 그 한 맞고 놈이 나가는 거지. 네. 그래서 막 두들겨 맞고 입술 터졌어. 입술 터지고 막 두들겨 맞고 다들 오다가 가서 제압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CCTV가 이제 정신과에 있으니까 이제 돌려보는데 CCTV 상에 너무 초라한 거야. 왜냐면 거기서 갑자기 내 혼자만 멍청이 같이 지가 뭔가 하는 사람처럼 그래갖고 들어가서 두들겨 맞는 게 진짜 한 근데 마지막 날 그리고 인계하면은 정신과는 그게 CCTV가 있는 인계는 그걸 계속 돌려본단 말이야. 근데 3일 있다가 또 전화가 오는 거야. 동수야 너 우리 많이 맞았더라 괜찮냐? 투석실에 있을 때 나는 투석실이 좋았던 건 뭐냐, 응급실은 맨날 욕만 먹고 사실은 사람들이 다 막 격양돼 있는 상태였는데 예민하고 투석실은 대부분 이제 그냥 되게 일상생활처럼 투석을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라포가 잘 쌓아져. 진짜 우리 이모 같고 우리 삼촌 같고 할머니 같고 막 이렇게 돼버렸었어. 퇴원하는 날 장을 비우러 이제 갔어요, 투석실에. 그래서 장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동이네 그거는. 애기 옷이.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펑펑 울은 거야. 내가 간호사 일하면서 진짜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받아본 선물이라고는 깻만두? 정신 차려. 둘이는 감동적이게 얘기했는데 내 말. 아 잠깐만.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자에게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근데 이게 정신과의 특징이잖아. 이 마음을 쓸 수가 없잖아. 그래. 감동적인 건 하도 못하고 두들겨 맞은 거랑 도망간 이야기만 하고. 아무리 짐 쥐어짜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없네. 나도 응급실에서는 없어. 중환자실이 제일 많지. 오래 있으니까. 오래 있으니까. 그리고 안병동이 좀 많지 않나? 맞아. 그치. 안병동은 진짜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랑이 한 번씩 물어보는 거 있어요. 환자가 이렇게 사망을 하면 슬프냐, 어떤 느낌이 드냐, 그거를 그렇게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살면서 누군가가 죽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치. 너무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무 갑작스럽게 왔다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치. 맞아. 되게 감정을 이렇게 이입하기 전에 약간 그냥 나한테는 일이야. 그치. 그치. 업무죠. 업무지, 업무. 그리고 업무라서 그러니까 이게 막 슬플 겨를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이 환자분을 잘 닦아드리고 이제 또 다른 환자를 또 받아야 봐야 되니까. 어. 그렇죠. 우리 신랑이 진짜 프로페셔널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나 꼽주는 줄 알았어. 뭐야 놀리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누가 생각해도 슬프고 공포스럽고 무서운 환경인데 그치.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감정을 컨트롤하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간호사들이 너무 대단하다. 한 5년 차 정도가 넘어가니까 금방 말했던 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빨리 잘 보내드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기다리니까 그분을 또 최선을 다하자 이거였는데 계속 사망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분들도 많고 한데 처음 보는 선생님들은 사망 선언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 컴퓨터 앞에서 하면서 그냥 폭풍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옆에서 혼내지. 그래 나도 혼났어 한번. 왜 우냐? 네가 울면 보호자들이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되게 잘못돼서 그렇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울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감정 컨트롤 해라. 한
번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젊은 환자였어. 이 청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감정 컨트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응급실로 수 선생님, 그 선생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사후 처치를 그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었어 내가. 근데 그 수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때 막 마음 놓고 울었지. 아니 근데 우는 것도 연차가 울어쳐야 울 수 있어? 마침 이러고 있다가 저기 운다. 나도 울 수 있어. 정신 차려. 중환자실은 내 환자가 이제 나갈 때 따라 나가. 딱 내보내고 나면은 이제 너무 슬프고. 전연차 친구들은 많이 울지. 거기 주저앉아서 울 거. 그때는 별말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게 이때까지 참았다가 터진 거니까 어차피 지금 아무도 없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딱 정신과랑 다른 게 정신과는 그냥 99.9% 감정 컨트롤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왜냐면 바이폴러 환자랑 우울증 환자랑 인격장애 환자만 해도 같은 날 3명 같이 얘기를 해도 이 사람한테는 되게 막 친근하게 하다가도 이 사람한테는 절대로 친근한 티를 아예 안 내고 완전 사무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또 감정에 동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감정을 막 많이 드러내면서 일부러 해야 되니까 인격장애 환자들은 내 표정 하나가 자기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구나 하면서 증상이 조정되니까 아예 그냥 감정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어떨 때는 이제 내가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를 모르겠는 날이 이제 오는 거죠. 정신과에서 왜 역전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이제 느끼는 감정을 내가 너무 가져와서 오히려 역전이 되는 그걸 되게 위험하게 이제 보는데 그런 걸 제일 제일 멀리 이제 해야 되니까 그게 일어나면은 무조건 다른 옆에 간호사나 다른 이제 의사나 이렇게 해서 상담해서 그걸 이제 해소시켜 버려야 되는데 상대방 감정에 대해서의 내 반응이 나중에 되면 이제 트레이닝이 돼 버리니까 이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애티튜드를 어떤 표정을 칠 건지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정신과는 그게 훈련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컨트롤이 안 됐던 게 딱 3년 차까지 때쯤부터는 친구 만나거나 지금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느끼기에 날 너무 그렇게 대하지 마라 날 분석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주변 사람들.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때 10년차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좀 지나면 온오프가 된다 그런 얘기도 좀 하긴 했었고 아주 잠깐 지나가는 장면인데 우리 스케줄. 간호사들에게는 굉장히 가장 최고의 순간 그 일명 우리가 말하는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이달의 베스트셀러. 맞아요. 스케줄표 나오는 거. 맞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종이 수 선생님 방에 붙여놓거나 이 화면처럼. 화면처럼. 떼서 붙여놔. 아니면 던져주고 가거나 우리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만한 데다가 이제 연필로 맨날 짜서 그래. 흔적들이 있어 지우개 가루가 그냥 여기 테이블에. 그리고 수 선생님이 짜다가 말아도 우리는 왜 궁금하잖아. 그래.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들끼리 그게 있었어. 나이트는 항상 특명이 뭐냐면 수 선생님이 짜담한 거를 무조건 사진 찍어서 공유해야 되는 게 우리의 약간 특명이 그런 게 있었어. 있었지. 예전에 수 선생님은 그것조차 안 거야. 집에 그래서 가져가. 2장을 짜. 2장을 짜서 한 장은 살짝 일부러 해. 우리는 근데 거기에 환장을 한 거지. 도대체 근데 나중에 실제 나오니까 그거랑 완전 관계없는 아니 좀 미리 알면 안 돼? 아니 왜 그렇게 무슨 기밀처럼 그러니까. 숨기는 거야? 그렇게 욕하든 뭐 지가 짜는 것도 똑같은 이 평가 받는 게 되게 두렵더라고. 예전에 이런 생각도 했어. 이게 짜기 전에는 권력인가? 이거를 가지고 이 조직을 컨트롤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 그건 없어. 그냥 오히려 이제 나는 주임이니까 눈치만 보이는 거지. 그치 근데 주임이라서 그래 근데 수 선생님들 중에 진짜 그걸 권력처럼 쓰는 그래. 수는 분명히 있거든 나도 그 응급실 전임 간호사로 일할 때 제가 전임 간호사 스케줄을 짰거든요. 그 수 선생님의 공력을 나는 가진 건 아니잖아. 결국 스케줄이 나오잖아. 내 스케줄이 제일 크지가. 맞아. 남 거 다 배려해주다가 그걸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짤 수 있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꼭 수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딱 짜야 되는 건가? 왜 자기들끼리 조율해서 짤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맞아. 거잖아. 아니 그리고 나는 그것도 있어. 나왔을 때 너랑 나랑 그레이드가 똑같아. 그치. 바꾸자. 바꿀 수 있잖아. 우리끼리 얘기를 했을 그렇게 때. 하면은 근데 이거는 또 허락해주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결국 이걸 하려면 선생님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로그인을 해서 맞아. 바꿔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귀찮나? 그거는 자기 업무니까.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해줘야 됩니다.
아니 간호사들 너무 네. 힘들어. 딱 듀티표가 딱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뭐였어요? 연차별로 다르지. 완전 다르지. 신규 때는 내가 무서워하는 선생님이랑 몇 번이 겹치느냐. 그렇지. 아 그건 너무 국룰이지 않아? 국물. 연차가 좀 올라가면 이제 뭐 긴 오프가 몇 개인가, 그다음에 데이가 몇 개인가. 아, 그렇지, 데이. 중간 연차쯤 됐을 때는 차지. 어, 내가 차지. 차지가 몇 몇 번인가. 근데 그거 있지 않아? 한 번씩 경험해보지 않았어? 그 싫어하는 선생님이랑 형광펜으로 이렇게 긋잖아요. 아, 그치. 근데 거기 이렇게 해놨어. 그거 들켜. 이거 누구 거냐? 왜 내 거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냐? 이거 누구 거니? 처음에 이제 신규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엄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너는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 한 달에 내내 같이 일하는 거 아니잖아. 아 그치. 직장 다니는 사람 봐. 싫은 사람하고 월화수목금 맞다. 같이 8시간 책상 옆에 앉아서 같이 일해야 돼. 너는 그래도 뭐 한 달에 꼴랑 몇 번씩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엄마가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대. 그리고 알아? 같이 근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 다음 듀티일 때. 그거 완전. 그 선생님이 내 다음 듀티인데 그러니까. 내 인계를 받을 맞아. 때. 맞든 어쨌든 간에 그만두는 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소리를 너무 지르고 싶은 거야. 환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입술 터진 거 모르겠고 이제 다시는 안 와도 된다는 것 때문에 소리를 너무 지르고 싶어 죽겠는데 참고 차에 문을 딱 닫자마자 이거 진짜 크게 소리 질렀던 것 같아. 진짜 기분 좋았던 것 같아. 아 진짜. 그거 한번 느껴보고 싶잖아요. 느껴보고 싶지. 그럼 다시 들어가면 되지. 아니야. 다시 들어갔다 한번 느껴보고 다시 들어가서 익숙해. 지금 인상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아 리스펙이죠. 아 저도 리스펙입니다. 예, 한 발짝 그거는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